자, 이제 통계 단원에 들어와서 통계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통계는 아시다시피 개념 자체는 엄청 어렵습니다. 개념이 어렵고 문제풀이는 또 정형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맨날 나오는 문제만 나온다. 통계는 틀릴 문제가 없어요. 수능이고 내신이고 통계는 아예 틀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복 숙달만 하시면 됩니다. 통계 문제에서 기본 문제를 건너뛰고 이렇게 안 푸시면 절대 안 되고요. 기본 문제조차도 낱낱이 파헤치면서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틀리는 게 없게끔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볼 단원이 공육단원, 이산, 셀 수 있는, 연속, 셀 수 없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지. 자, 1번 정의부터 봅시다. 자, 누구의 정의부터 볼 거냐면 이산 확률 변수의 정의부터 볼 거예요. 이산이라도 안 써줬구나, 제목을. 자, 이산 확률 변수는 셀 수 있는 확률 변수야. 셀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자연수 범위까지 셀 수 있다고 해요. 거기까지의 변수들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이산 확률 변수 문제가 나오면요, 제일 중요한 게 표가 제일 중요해요. 표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표를 그려서 그 표를 해석해내면은 이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표를 주어지지 않고 만약에 함수로 줘. 그러면은 그 함수를 다시 표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글로 주든 함수로 주든. 이게 이산 확률 변수라고 판단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얘를 표로 그리시면 쉽게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정의 보자. 자, 정의를 보면은 취할 수 있는 값이 유한계나 무한이 많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일일이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자, 얘는 그래서 표를 그려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자, 표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가 확률 변수 x, 그 다음 이 자리를 확률 px는 x. 자, 그 다음 x1, x2 확률 변수들이죠. xn까지 갑시다. 자연수까지 셀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확률을 p1, p2, pn이라고 합시다. 그 합계는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죠. 이게 첫 번째 특성입니다. 거기부터 서 내려가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번째로 expectation x를 구하면 자, expectation x 얘는 정의가 시그마 xi pi죠. i는 1부터 n까지 xi pi. 자, 변수가 x면은 이 자리가 xi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땡땡땡 요거 곱하기 요거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그치? 자, 그럼 만약에 expectation x 제곱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변수가 x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표상으로 expectation x 제곱을 구하고 싶으면요, 여기 위에다가 칸 위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x1 제곱, x2 제곱 이렇게 써줘요. 그냥 여기 xn 제곱까지 써줘요. 숫자를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expectation ax 플러스 b. expectation ax 플러스 b는 우리가 뭐 증명은 굳이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알면 이해하기 쉽거든. 여기에 axi 그 다음 플러스 b 그리고 확률 pi 이렇게 붙는 게 expectation ax 플러스 b란 말이야. 그럼 전개하면 생각을 해봐라 얘들아. 얘는 a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더하기 b가 튀어나오고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pi의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는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고 요거는 앞에 있는 친구는 xi pi니까 expectation x고
그래서 얘가 A expectation 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 자, 그 다음 네 번째 분산. 분산의 정의는 원래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는 어떻게 구해? 자, 내가 떨어진 곳으로부터 평균까지. 근데 이거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 평균보다 아래에 있는 거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분산을 정의할 때 통계하는 사람들은 음수를 싫어해. 얘를 제곱한단 말이야. 거기다 pi를 곱해서 시그마를 하는 거예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 얘가 분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얘는 엄밀하게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x-m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쓴다고. 근데 이 정의는 쓰기가 힘들어요. 계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변형한단 말이야. 어떻게 변형하냐면은 이거 전개하면은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얘네들 조작이 나와. 예를 들면 x제곱 pi가 나오니까 expectation x제곱이 나오죠. 맞나? 그러니까 적당한 조작은 베이스에 있어요. 얘는 expectation x제곱 빼기 expectation의 전체의 제곱이 된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적으로 계산을 할 때 활용은 얘로 활용한다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자, 시그마 x는 표준 편차는 이거 제곱하잖아. 분산의 크기가 너무 크다. 그래서 루트를 씌우자. 루트 분산을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v에 ax 플러스 p. 얘는 이것도 여기 넣어서 증명하는 건데요. 딱히 여러분들 볼 필요 없이 a제곱만 나옵니다. a제곱에 v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시그마의 ax 플러스 p. 자, 얘는 절대값 a에 시그마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괜찮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가봅시다. 이제 확률 질량 함수. 자, 확률 질량 함수는요, 여러분들이 쓰면 질량 하나가 존재하잖아. 그치? 질량은 1대1이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름을 줄 때 그렇게 져준 거예요. 얘는 요거 하나당 여기 있지. x1에 대한 값이 있잖아. x2에 대한 값이 있잖아. 이 값의 대응을 우리는 함수처럼 본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대응 관계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둘의 대응 관계. 이거 함수잖아요. 그죠? 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친 거야. 근데 왜 질량으로 줬어? 얘는 셀 수 있으니까. 하나당 하나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져준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배울 연속 확률 변수는 뭐가 돼요? 확률 밀도 함수가 되죠. 왜냐하면 변수가 빼곡해. 빽빽하기 때문에 밀도가 영어로 density란 말이죠. 거기서 빽빽한 변수가 차 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 부르는 거고, 여기서는 하나당 하나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라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자, 그럼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왔어. 그 이래나 저래나 얘는 이상확률 변수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얘를 줬다. 여러분들이 표로 다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문제가 쉽게 나오면 표를 주는데 어렵게 나오면은 표를 너보고 그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려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아래에 있는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효린. 15분의 1 나왔죠. 자, 보시면요. 얘는요, 확률 질량 함수를 줬잖아. px는 x, 얘는 k-9분의 1, 그 다음 k 플러스 9분의 1. 근데 감사하게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요 뒤에 있는 거. 띄엄, 띄엄, 띄엄. 정의역이 띄엄, 띄엄 이렇게 있죠? 얘네들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가 함수에서 정의역이라 불렀잖아. 확률에서는, 통계에서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아?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표를 만드시는 거예요. 확률 질량 함수를 줬다? 표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빨리 만드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가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k 플러스, 아이고, x가 왜 없냐? 내가 안 썼구나. 여기 x고 이 자리도 x구나. 그러면은 k 플러스 9분의 2,
K 플러스 9분의 1, K 그 다음에 플러스 9분의 1, K 플러스 9분의 2잖아. 그치? 그럼 K란 미지수 하나 모르죠? 근데 확률의 총합은 얼마죠? 등호를 쓸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잖아. 1이잖아. 그치? 계산하면은 K가 15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 쪽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이항 분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항의 분포다. 이항 분포예요. 이항 분포. 자, 이항 분포도 셀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 그 이항 정리할 때 그 형태들 기억나십니까? 그 형태를 가지고 확률 만들어내는 겁니다. 알겠죠? 이항 분포는 우리가 영어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B를 따서 하죠. 그래서 B, N, P 이렇게 쓰고 여기에는 N이 시행 횟수, P가 확률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특정 사건의 출현 횟수가 되겠죠. 그게 어려워요. 이항 분포는 NP만 찾으면 대빵 쉬워. NP만 찾으면 그냥 곱하기 하고 하면 되니까 대빵 쉬워요. 근데 확률 변수가 특정 사건의 출현 횟수라는 사실이 어려워. 얘가 이항분포인데 이렇게 말을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항분포 문제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통계 시험을 보기 전에는 어떤 문제든 이항분포 문제를 글로 내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보셔야 되는 거야. 알겠나? 자, 그러면은 얘는 확률이 어떻게 생기냐면 얘는 자 n번 중에 x번 나온 거야 이제. 그러면은 p가 x번, p가 아닌 것. 그러니까 보통 뭐 q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얘를 1-p라고 하기도 해줘. 얘가 n번 중에 x번 제외하고 요렇게.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다시 한번 비교할까? 얘는 특정 사건의 출현 횟수.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이산 확률 변수라며. 그럼 표로 하면 결국엔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x 여기 p x는 x 있으면은 구조물이 뭐 0일 때는 nc 0에 p의 0제곱 q의 0제곱 이렇게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k번째는 nc k에 p의 k제곱 q의 n-k제곱 이런 식으로 구조물이 갈 거 아니야. 그치? 가서 n번째까지. 맞습니까? 그렇게 구조물이 갈 거 아니에요. 같은 구조물이. 그렇죠? 그러면은 확률을 여기 있는 걸 다 더하면은 1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 확률의 종합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항 정리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시그마 pi는 1이다를 얘네들 다 더하면 확인할 수 있잖아. 그걸 이항 정리로 확인할 수 있어요. 굳이 뭐 그런 것들을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복습하는 차원에서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걸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동그라미 하나 둘 맞나? 셋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모가 하나 둘 셋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그럼 p 플러스 q의 n제곱이 되는 거죠. p 플러스 q는 1이니까 1의 n제곱 되는 거죠. 확률의 총합이 1인 걸 또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네. 근데 뭐 이렇게 딱히 구하진 않는데 내가 굳이 뭐 이런 노력까지 하는 이유는 어쨌든 여기서는 이항분포에서는 확률이 특정 사건의 출현 횟수가 변수로 가지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예제를 풀어보면 이항분포 10, p를 따른대요. 그러면은 얘는 p, x는 4. 얘 같은 경우에는 10번 중에 4번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p가 4번, 1-p가 6번. 그 다음에 px는 5.
이거 할 때는 10번 중에 5번에 P가 5번, 1-P가 5번. 적당한 약분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계산하면은 P가 뭐 나오냐면 7분의 5가 나와요. 그 다음에 expectation 7x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7 expectation x잖아요. 근데 이제 이항분포에서는 expectation x는 10 곱하기 p니까 7분의 5 들어가면 되지. 이제 여기에 그래서 5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보시면요, expectation x가 뭐 mp, vx가 mpq, qx가 루트 mpq. 요거. 그러면은 자, 그런 것도 뭐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건 너무 간단한데 그냥 한번 보고 갈 거예요. 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항정리 다루는 것 때문에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자, expectation x는 시그마. 자, r은 0부터 n까지. 여기서는 r은 0부터 가야 되죠. 자, 그 다음 변수는 r이겠지. 그치? 변수는 r. 그 다음 확률은 ncr의 p의 r제곱, q의 n-r제곱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r 곱하기 ncr을 바꿀 수 있거든? r 곱하기 ncr은 얘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은 r 곱하기 얘가 n팩의 r팩 n-r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r이 약분이 되면서 이 자리가 r-1팩이 되죠. 그러면 얘가 모양 맞추기를 따지면은 자, r-1팩 이 자리가 세모가 되고 싶은 거거든. 그럼 동그라미 팩, 세모 팩,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 팩이잖아요. 그럼 구조가 여기 세모를 r-1을 맞추려면은 동그라미는 n-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맞냐? 자,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자리에는 n-1 들어가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근데 n팩이었거든. 근데 n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n 곱하기 n-1c r-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요거 바꿔치기 한 게 뭐냐면은 n 곱하기 n-1c r-1에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항정리도 이걸 또 잘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변형을 가져주셔야 되거든. 변형을 해주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안 맞는 게 뭐냐면 0 대입하면 여기 C가 마이너스 1 여기 되잖아. 안 되잖아요. 1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야. 그치? 그래서 요거는 1로 바꿔치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n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거를 모양 맞추기를 할 거거든요. 시그마 r은 1부터 n까지 n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n-1c, r-1은 건들 수가 없잖아. 그럼 나머지 이 친구들을 건드려서 이항정리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항정리를 만들려면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0이 돼야 돼. 여기 n-1이 돼야 돼. 한 칸 평행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한 칸을 평행 이동하게 되면은 r 대신에 r을 U자리를 시그마를 0으로 가는 거죠. 평행 이동으로. 그럼 여기는 n-1이 되겠죠? 그치? 그럼 여기 n-1c r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p에 자, r 대신에는 r 플러스 1이 들어간 거니까 r 플러스 1 그 다음 q에는 n 빼기 r 플러스 1 요렇게. 자, 그러면 얘는 n 곱하기 시그마 r은 0부터 n-1까지 n-1c r에 자, p에 모양 맞추기 할게. r만 남겨. 그럼 p는 밖으로 빠지지. 그 다음 여기는 q에 n-1의 형태를 유지해. 그리고 빼기 r 요렇게. 자, 그러면 얘는 np에 자, 시그마 동그라미 하나 둘 셋 그 다음 여기 하나 둘 셋 넷 맞췄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p 플러스 q의 n제곱이 되는 거죠. 1이니까 np가 되는 거야. 이런 증명입니다. 알겠죠? 이거를 뭐 증명 형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봤어요. 알겠죠? 자, 밑에 있는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항부 6,3분의 2죠?
V를 구해야 되니까 Vx는 6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3분의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V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Vx잖아. 그치? 그래서 3 대입하면은 12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큰 수의 법칙. 야, 사실 뭐 큰 수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로서는 등장하지는 않는 건데 여기서 이산확률 변수에서 연속 확률 변수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정규분포를 만들기 위한 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개념상으로는 꼭 들어가 있는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얘는요, 여러분은 이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 자, 표가 시행의 수가 이렇게 있고 확률이야. 시행의 수 확률. 자, 그러면은 내가 주사위를 던질 때 6번 던진다고 해서 1확률이 한 번만 나오나?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기 쉽지 않죠. 그죠?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엄밀하게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많이 해. 많이 하면은 결국에는 얘는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에 가까워지지. 그 형태를 뭐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처음에 시행의 수가 적을 때는 확률이 이런 식으로 치우쳐져 있다, 형태가. 조금 더 많아지면은 조금 더 평등하게 돼 있다가 더 많아지면 결국에는 이런 형태. 정규분포 형태를 띠게 된다. 정규분포가 좌우 균등한 곡선이죠. 좌우 대칭인 종모형의 곡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충분히 큰 시행의 수가 얼마인가요? 그런 것도 안 따져도 되는 거예요, 그냥 충분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 고등수학에서는 다 크니까.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n분의 x 상대도수예요. 그러니까 10번을 던지면 1의 눈이 몇 번 나오냐. 그 다음 p 수학적 확률입니다. 엄밀하게는 6분의 1이다. 수학적 확률, 우리 이론상으로는 6분의 1이다. 그들의 차, 빼. 절대값, 차가 어떠한 양수 h보다, 엄청 작은 양수 h보다 작은 그런 확률이 리밋을 씌워버리면, 우리는 리밋 씌울 수 있죠. 수열의 극한. 무한히 많이 해버리면 1이다. 확률에선 1이다가 무슨 뜻이에요? 항상 일어난다. 충분히 많이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도수가 그냥 수학적 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통계적 확률의 개념 자체로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이항분포와 정기분포의 관계. 얘는 시험에 나오지. 자, 이항분포 BMP. 얘는 expectation x가 MP고요. VX가 MPQ죠.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시행의 수를 충분히 크게 하는 거야. 시행의 수가 n이 충분히 크면. 근데 다 충분히 무조건 충분히 켜요. 알겠죠? 엄밀하게 따지면은 N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NQ가 5보다 크거나 같거든? 근데 고등수학에서 다 크거나 같게 나와. 무조건 충분히 커. 알겠어? 안 그러면 이론을 만들 수가 없어. 고등수학 자체로는. 그럼 얘는 평균이 NP고 정기분포는 평균이 NP잖아요. 분산이 이 자리 쓰잖아요. 이렇게 된다. 야, 이항분포를 정기분포 바꿔라. 그러면 다 크다고 생각하고 그냥 평균과 분산만 갖다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정기분포에서.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1교시를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교시에 정기분포를 연속확률 변수를 하지 말고 조금 나가자, 우리는. 조금 더 나가자. 시간이 좀 남아서 조금 더 나갑시다. 정기분포. 나가기 전에 원래 연속확률 변수 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뭐 여러분들은 굉장히 또 잘 하시니까
나갑시다. 자, 세 번째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인데 확률 변수. 그러니까 얘는 셀 수 없는 별량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수 같은 거, 무리수 같은 거 이런 애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셀 수 없는 별량들을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써있죠. 확률은 넓이다. 왜냐면은 이 산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 왜냐면은 그래프 그려봤자 하나당 하나 지키고 하나당 하나 지키고 이렇게 지키니까 안 그린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죠. 확률 밀도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 확률 밀도 함수. 왜냐면 변수가 빼곡해. 셀 수 없으니까. 밀도가 density. 부피분의 질량 아니고 이거들. 그러면은 여기 자체가 다 함수값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다 인테그랄을 한 게 결국에는 확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엄밀하게는 우리가 인테그랄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교육과정상으로는. 그럼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게 fx니까. 그지? 자, 뭐 끝까지 범위도 정할까? 여기 a, b라고 하자. a부터 b까지.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전체 면적은 1이겠죠. 이것도 인테그랄로 할 수 있는데 못해요. 익스포넨셜 함수라. 쉽지 않아요. 근데 이론상으로 인테그랄 하면 되죠. 곡선 우리가 배운 걸로 생각하면. 세 번째, 만약에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넓이가 필요해. 그럼 p, 알파, x, 베타. 얘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냥 넓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은 인테그랄은 그냥 표현일 뿐 넓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넓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는 등호가 빠져도 같은 넓이죠? 등호가 이렇게 빠졌어. 여기 등호 이렇게 줄까? 이런 식으로 해도 다 같은 넓이죠. 그치? 왜냐면 선의 넓이는 없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연속 확률 변수는 어찌 보면 기하적 확률 라인이라 보시면 돼요. 기하적 확률. 기하적 확률이 뭐냐면은 전체 면적분의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면적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전체 면적을 1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면적 자체가 그냥 확률이 되는 거지. 그치? 우리 표준 정기분포에서는 표가 있기 때문에 이 넓이들을 인테그랄 안 하고 구할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예제 풀어볼까요? 자, 이거 효린이 정답 뭐야? 그렇죠. 얘는 확률 밀도 함수니까 넓이가 곧 면적이죠. 이런 거 보통 막 그 높이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다 나와 있긴 한데 이런 거 미지수로 많이 주죠. 근데 전면적이 1이다 사용하면 여기가 1이 나오지. 그치?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a부터 a 플러스 1, 2분의 1. 요거야. 야, 그러면은 이런 건 좀 센스 있게 2분의 1 칸이잖아요. a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 칸을 가져가면서 제일 큰 데가 어디냐? 여기 이렇게 가운데 가져가시면 되지.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1. 그럼 가운데 반반해서 이제 4분의 1씩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3부터 가시면 끝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a가 바로 4분의 3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알겠습니까? 이렇게 좀 센스 있게 푸세요. 그 상수 a 뭐야? 끝났잖아. 4번입니다. 이렇게 안 풀었지? 여러분들은? 히히.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